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이렇게 봅시다. 자, 힘들 내시고요.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이제 수능 유형 중에서, 모의고사 유형 중에서 노골적으로 독해 실력을 묻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유형입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게 내가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쯤 생겼어. 그러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쯤 좀 새로 생겼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능 유형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유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수능 유형들이 일반적으로 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은 반면에 조금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독해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라는 점을 참고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선택지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각 문장에 대한 해석이 좀 디테일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Technology changes how individuals and societies understand the concept of privacy.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문 분석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일형식 문제,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변화시키냐면 How individuals and societies understand the concept of privacy까지가 how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ow 절이 목적절이 되는 거죠. how 절. 그래서 얼마나 개개인이나 이 사회들이 understand, 이해하는지, 뭐를 이 privacy라고 하는, 그래서 사적 어떤 그런 개인정보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개념, 프라이버시라고 할게 그냥 우리 통상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개개인들과 사회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기술이 바꿔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너희들이 모의고사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만약 조금 애매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써놔. 기술이 프라이버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이해를 체인지했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써놔야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너희들이 좀 많이 틀리는 이유 중 하나가 글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딱 박히지 않았을 때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프라이버시의 이해를 바꿨다. The fact that someone has a new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or watch the actions of another까지가 전부 다 주어네. 그죠? Does not justify 동사, 그 다음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대절이어 나오죠. 뭐 일단 관계대명사 대시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보니까 아니죠.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someone이 주어, has가 동사, a new ability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저 대 같은 경우에 그럼 무슨 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정적으로? 그렇죠. 이럴 때는 동격의 대시 되는 거죠. 그래서 new ability,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to access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절이 형성이 되고 거기까지가 주어고 다시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does not justify까지가 동사가 되고 doing so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석을 시켜보고 싶은데 두 문제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 그러니까 4개나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거나 또는 정보에 접근하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감시하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막 접근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justify, 정당화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justify가 오는 거는 적절하니 아니면 이상하니? 맥락상 딱히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그렇죠?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벨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1번은 괜찮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rather, 그 대신에 advances in technology, 그러니까 이 기술에 있어서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한다. 뭐를 필요로 하냐면
citizens and policy makers로 하여금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기반자들로 하여금 to consider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부분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고려하냐면 how privacy protection should be expanded. 어떻게 이 privacy protections 그러니까 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떻게 should be expanded 확장되어야 되는지를 얘가 이제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프라이버시 보호가 확장되어야 되는지를 고려하도록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얘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유형이라서 해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쯤 됐을 때 너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재라든지 중심 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일단 소재는 당연히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의 진보와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심 논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기술 진보함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계속 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cameras first became available for commercial and private use까지가 이제 접속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먼저 뭐가 된 거예요? 이용 가능하게 된 거죠. For commercial and private use. 그러니까 상업적이고 사적인 어떤 그런 사용으로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nations and citizens.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카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 테크놀로지를 쓸 거야. 내 본능상. 왜 그럴까?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대조 반복 구조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문화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논지에 대해서 어긋나는 거. 즉 얘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면 정답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조 반복이 쓰일 요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 국가와 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struggle,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over whether, 뭐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whether new law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being photographed without their permission 까지가 over 전면구절이 되는 건데, 전면구가 되는 건데, 그래서 whether 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should be enacted라고 하는 건 발효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이 발효가 될지 말지를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dividuals, 개개인들을 뭘로부터 뭐예요? from being photographed. 그러니까 촬영당하는 거죠. 그들의 허가 없이. 그래서 whether 절은 또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이 개개인들이 촬영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발효가 되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이 국가와 시민들이 논쟁을 했다,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을 보호한다라는 표현도 지금 프라이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진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괜찮다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뭐 특별히 어색할 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게 되면서 법을 발효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까지 맥락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등장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The reconsideration of privacy까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재고.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건 재고가 아니라 다시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고가 brought about 등장시켰다. 그러니까 등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brought about by this new technology까지가 주어져 사실은. 미안해, 여기 주어 동사 표시 잘못했어. 여기서 brought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하게 된 거야. 등장하게 된 privacy reconsideration. 정확히 이 brought이 수식하는 건 reconsideration이고, 그래서 by this new technology는 전면과 되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그죠?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나오게 된 이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재고는 여기까지가 주어. reaffirmed, 재승인했다. a distinction, 구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aces. 뭐를? private, 그러니까 개인과, 그래서 어떤 사적인 영역과 또는 public spaces, 공적인 영역의
명확한 구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맥락상 지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바꿨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법안을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만들려고 한다라는 맥락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재고라고 하는 맥락도 크게 어색할 거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리컨시더레이션 맥락과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테크놀로지라고 쓴 이유도 이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재고.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그 중심 논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리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논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was determined by most cultures that people automatically gave consent to being seen and thus recorded once they voluntarily stepped into public space. 자, 그것은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졌다. 뭐에 의해서? By most cultures, 대부분의 이제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저 문화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문화냐면 대절 이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명사가 앞에 있었으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뒤에가 완전한 동격이 대시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게 되면 people이 주어, automatically gave가 이제 동사, 이 consent가 동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동격이 대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동의를 하는 거. 그래서 to being seen.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야? to being seen. 촬영을 당하는 거. 그쵸?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투부정사라고 하면 안 되지. 미안해. 잘못 설정했어. 쏘리. 여기 being은 이 전치사 쪽이기 때문에 동명사죠. 그러니까 보임을 당하게 되는 것에 동의를 표현했다. 그리고 and 그럼으로써 또 기록되게 되는 것도 동의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eing seen, being recorded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ce 일단 그들이 뭐뭐 하면 이런 뜻 있어.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일단 그들이 뭐뭐 하면 they 주어, 그다음에 voluntarily stepped into 동사, public space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once이 되는 거고요. 저기서부터 시작된 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알아보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by most cultures 해가지고 이것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화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결정되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별이 어떻게 결정되었냐면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 공적인 영역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촬영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기록당하게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to가 전치사죠.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그런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들이 촬영을 당하는 것을 과연 동의를 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이 컨센트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함부로 여기서 내릴 수가 없어.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맥락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럼 뒤에를 봐야 되겠죠. 뒤에 보고 판단해야 돼. 자, although 접속사절 some people 주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might be uncomfortable 뭔가 이렇게 불편해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with the spread of surveillance cameras 그러니까 이 감시 카메라의 CCTV 같은 거죠. 감시 카메라의 어떤 spread 퍼짐이죠. 확산에 대해서 불편해할지도 모르지만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all도 절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all도 절이 왔다라는 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뉘앙스인 거야? 결국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의 등장을 용인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올드만 봐도 컨센트도 괜찮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The citizens in most cultures 이 대부분의 이제 문화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have adjusted to 적응을 해왔다. adjust가 적응하다는 뜻이죠. 적응하다, 뭐 맞추다, 뭐 조율하다 이런 뜻들이 있죠. adjust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해왔다. 뭐에 이 사실에 적응을 해왔다. 그래서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대절 이해가 오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팩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나왔지만 팩트 다음에 나오는 t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에서 동격이 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That giving up the right. 그래서 giving up the right이라고 하는 건 동명사가 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not to be observed in these circumstances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not to be 했을 때 저 to be 같은 경우에는 to 부동사의 형용사전법이죠.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이 right를 수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상황에서 감시받지 않는, 관찰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장 구조가 복잡하지. 그래서 관찰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causes 일으켰다. 뭘 일으켰다는 거야? more harm 더 많은 해를 일으켰다. 어디에? to the community 이 사회에. 그래서 사회에 된 자 근데 이게 지금 more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뒤에까지 마저 읽어본 다음에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명구가 되는 거고 the community 이 사회보다 어떤 사회냐면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이 얘하고 비교하는 거지 뒤에 있는 then failing to have surveillance 얘가 이제 또 하나의 전명구가 되는 겁니다. then 같은 경우에 전접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failing 같은 경우에 동명사가 되는 거야. 뭘 실패한 거야? to have surveillance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을 실패한 그런 사회보다 감시하는 걸 실패한 사회보다 이 사회에 더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야. 자 다시 뭐라고요? 감시를 안 했더니 사회가 감시를 안 한 사회와 지금 감시를 한 사회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뭐야? 자기들이 관찰되는 그러니까 감시되어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감시를 당하면은 사회에 해를 입혀요 안 입혀요? 좀 더 덜 입히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감시당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행동을 조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more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조금 지금 좀 설명할 때도 너희들이 좀 느꼈겠지만은 좀 힘들지 읽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면서도 너희가 느꼈을 거야. 좀 힘들다 이 지문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기법이라고 한다면은 중심 논지를 일단 꼭 생각을 하세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제고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원래는 감시당하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회가 진보될수록 오히려 감시당하는 것이 뭐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이프티,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ore이 아니라 less가 적절한 표현이 됐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는 끝났고요. 자,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해봅시다. 다음 문제 31번이죠. 자, 이제 사실 29번하고 30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어의 근본적인 기본기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야? 29번하고 30번이 너희들이 모의고사에서 틀리고 있다? 내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을 내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29번, 30번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왜? 쉬워서라기보다는 저 유형들을 맞춰줘야 내 기본기가 단단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른 유형들은 기본기 플러스 기술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가 너희들한테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31번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오늘 빈칸 추론들 조금 뭐라 그럴까 쉽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3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coincidence that is statistically impossible seems to us like an irrational event and some define it as a miracle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져. 그래서 coincidence는 우연이죠. 그 우연이 어떤 우연들이냐면 that is statistically impossible. 이거는 이제 statistically 하는 건 통계적으로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eems가 역시 이형식 동사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impossible, seems to us. to us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전명구입니다. 그냥 얘가 뒤에 무슨 보거나 목적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like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전명구가 되어서 비합리적인 사건. 얘가 곧 저 seems의 뭐가 되는 거예요? seems like 구문의 보호가 되는 거죠. 지금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and 접속사 some define it. some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define 정의한다. 그것을. 그래서 뭘로 정의냐면 as a miracle. 얘가 이제 전명구가 되는 거고 이 전명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분석해봤는데 자 간만에 한번 좀 해석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첫 번째 먼저 건우가 먼저 해석해볼까?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은 우리에게 불확실적인 미래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긴다. 그쵸. 그것을 기적으로서 정의한다. define. 정의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But 자, 근데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석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 이제 유형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부터는. 그죠? 아까는 조금 구문론이나 문법적인 측면에 집중을 많이 했다면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 유형론에 집중을 해야죠. 소재가 그래서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뭔가 이렇게 우연, 기적 이런 소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자, but 그러나 as 몽테뉴라고 해요. 몽테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사람이 뭐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몽테뉴는 아니고 아무튼 이 사람이 has said 동사 the origin of miracle. The origin of miracle이 다시 주어가 됩니다. is 동사 is in our 빈칸. 여기가 이제 정답이 들어야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at the level of our knowledge of nature, at the level of our knowledge of nature는 전면과 되는 거죠. And not in nature itself. 그러니까 그러니까 B가 얘가 아니라 A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게 빈칸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M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대요? 이 기적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에 있다라고 말했대요. At the level of knowledge of nature. 자연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연의 지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가? 기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자 여기 나온 소재가 우연하고 기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적의 소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를 우리가 추적해 가야 돼. 기적의 소재는 어디 있는가? 뒤에를 쭉 읽어봐야 되겠죠? The glorious miracles have been later on discovered to be evidence to the laws of nature or a technology development that was not widely known at the time.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The glorious miracles가 주어져 have been later on discovered. 그 later 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후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discovered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되어졌냐면은 to be obedience. 그러니까 obedience가 뭐죠? 복종적이 되는 거예요. 복종적이 되는 거. 복종하는 obey의 형용사라고 보네요. obey가 이제 그 순종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to the laws of nature 얘가 이제 전면과 되는 거죠. to the laws of nature 또는 이제 접속사 technology development. 여기서 to the laws of nature하고 또는 하고 나서 여기서 가로 끊으면 안 되고 저 to가 여기 뒤에 technological development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그리고 저 development가 어떤 발전인지에 대해서 대절 이하가 역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거죠. 그래서 대절 이하에 was not widely known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at the time. 그래서 at the time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전면구가 되는 거죠, 뭐 사실은.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쓰였는데, 자,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가연이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기적은 놀라운 기적, 영광스러운 기적 뭐 이런 거죠. 놀라운 기적은 이후에 발견되었다. 발견되어왔다. 자연 복종적인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는 걸로써 발견되어져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또 뭐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또 기술의 발전인데 그 시대에 넓게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알겠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적인 발전과 또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발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봐봐, 뭐라 그랬어? 미라클이라고 하는 게 이후에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야. 나중에 디스커버드가 발견되어졌다 말고 밝혀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뭐라고 밝혀졌냐면은 자연 법칙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기술 발전 이런 것을 결국 따라간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적은 자연 법칙과 기술 발전 이런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당시에 기적이라고 봤던 것들이 결국 이런 법칙과 발전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예요? 결국 기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시험 상황에서 역시나 어떤 문장 딱 읽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과 이런 식으로 별표라도 쳐가지고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확 인지해주는 그 디테일의 차이 하나가 시험 문제에서의 너희들의 이제 등급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이 강해야 돼. 사실은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은 그냥 막 대충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주 반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주 반복은 그 대주 반복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너희들이 이 문제에다가 좀 정교하게 접근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연하고 기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는 그럼 당초의 기적이라는 게 또 어떤 형태이고 그 기적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차차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대주로 올지 반복으로 올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읽을 때 벗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벗이 나왔으면 너희들이 경기를 일으켜야지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죠? 내가 이걸 왜 그냥 넘어간지 모르겠네. 그죠? 내가 그 얘기를 왜 넘어갔지? 사실 저 벗 하나만 들어도 여기서 이 문제의 어느 정도 그 흐름을 꿰찰 수가 있었던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비합리적인 이벤트로 보일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저 코인시던스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야. 다 논리 파악할 수 있잖아.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문제의 베이스라인을 형성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뉘앙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야, 기적이 자연법칙 따라가는 거야? 기술 발전 따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 기적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얘는. 알겠어요? 그런 맥락을 여기서 우리가 벗어서 충분히 추려낼 수 있다고. 그럼 이 필자의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는 강력한 툴을 얻게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좀 빨리 넘어가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읽어갈 건데 사실은 기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까지 추려낼 수가 있기는 해. 정말 똑똑하다면은. 근데 그게 어렵다면 좀 더 읽어봐도 돼요. 자, as 자, 부연 설명하는 거지. 이제 as the German poet, 젊은 시인이, 그러니까 젊은 시인이 아니라 독일의 시인인 괴테가, 그죠? 이 사람이 말했대요. 그것을 말했대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기적이죠. 기적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괴테 누군지 알죠? 괴테. 독일의 대문호죠. 괴테 대학교라고 하는 독일의 대학교가 있지, 심지어. 그 대학교가 명문대학교죠, 독일에서. 그래서 things that are mysterious are not yet miracles. 그래서 that are mysterious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are not yet miracles for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get the phrase it. 잠깐만. as the German poet. 여기 as는 지금 보니까 조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지. 그래서 이 독일의 시인으로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을 했대요? mysterious.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이 아직은 기적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자, 괴테 나왔죠? 뭔가 이렇게 인용문이 나왔죠? 예시죠, 예시. 뭐예요? 반복이죠.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용, 예시는 반복이다. 그리고 여기 따옴표 나왔죠. 따옴표 이런 큰 따옴표 나오잖아.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그냥 존나 중요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요? 신비한 게 아직 기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계속 풍기니까 이 글의 구조는 서두에서 대조라고 하는 거를 빡 쳐주고 이후에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해주는 우리가 수능의 글의 출제 원리 뭐예요? 앞부분에서 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however, but 뭐 이런 걸로 쳐버리고 뒤에 대조적인 얘기를 쭉 이어가는 그 기법이 활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조 반복을 좀 봐주라는 얘기죠. 좀 디테일하게. 자, 그 다음 the miracle assumes the intervention of a higher power in its occurrence that is beyond the human capability to grasp 라고 되고 있습니다. 자, the miracle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assumes는 동사가 되는 거고 the intervention은 목적어가 되는 거죠. of a higher power 여기서 좀 전면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in its occurrence 그 발생에 있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절 that is beyond 그래서 that is beyond human capable to grasp로 되고 있는데 is가 동사 그리고 뒤에 보어가 어디에 있다가 되는 거기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어가 아니라 그냥 전명권 되는 거죠. 일형식 비동사입니다. human capability to grasp 그래서 파악하기에 그래서 파악하는 얘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grasp라고 하는 건 파악하다는 뜻이죠. 파악하다. 오케이, 자 이거 분석은 이 정도 해봤고요. 좀 오늘따라 구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진우가 해석 한번 해볼까요? 기적은 더 높아진 힘의 개입이라고. 뭐 그 정도. 힘의 개입이라고 가정한다. 그것의 발생 그래스퍼가 파악한다고. 네. 그 인간의 capability가 뭐야? capability. 능력. 근데 인간의 파악하는 능력? 비욘드잖아, 근데. 위에? 자, 지금 해석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욘드는 뭐뭐 이상의 뭐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뭐를 넘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파악하는 능력을 넘어선 그것의 발생에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연습을 해봐 바로 될 수 있게. 어쨌든 잘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파악하는 능력을 넘어선 이 발생이라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곧 뭐예요?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얘기죠, 기적이라는 얘기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야. 뭐하고 더불어서 아까 여기 별표 2개 쳐놓은 거, 이 위대한 어떤 그런 기적들이라고 하는 거, 영광스러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과 기술 발전을 따라간다. 결국 이들 따라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밖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 얘기일지 좀 더 추론을 해봅시다. 그러나 There are methodical, 체계적이라 뜻이죠. And simple ways. There are는 일형식 동사죠. 그리고 methodical and simple ways가 주어가 되는 거고. So to cause a miracle. 그래서 to cause a miracle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전법이죠. way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So without divine revelation and inspiration. 그러니까 without부터 전명과 되는 거죠. lib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나오면 계시죠. 신의 계시 같은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해석할게. 그래서 신의 계시는 어떤 영감이 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소리야? 이제 드디어 뭔가 얘기가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곧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stead of checking it out은 또 전멸가 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대신에 investigating and finding the source of the event. 그래서 잠깐만 instead of checking it out, investigating and finding the source of the event까지가 전부 다 전멸구죠. 성급하게 분석이 들어갔네.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그런 출처를 알아내거나 조사하거나 또는 그게 기적이 뭔지를 이렇게 확인하기보다는 우리는 define, 정의를 내린다. 그것을 뭘로써? as a miracle. 정의를 뭘로? 그냥 기적으로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지 얘들아. 기적이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했을 뿐이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보이지 않니 결국? 그렇지? 그게 결국에는 이 글의 뒷부분을 쫙 어떻게 읽어오다 보니까 반복 구조가 발견이 되고 거기서 파악되는 뉘앙스는 기적이 기적인 게 아니라 신비로움은 아직 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그냥 능력 밖에 우리가 자연법칙이나 기술 발전을 자연법칙을 발견을 못했거나 기술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보는 게 좀 있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봤을 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기적으로 내리는 거야. 왜? 우리가 확인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자, 봐봐. 논리적인 거지. 확인 제대로 안 했을 때 기적이란 얘기는 이걸 이제 수학에서 명제라고 알지. 대우용법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
기적이 아니면은 파악이 된 거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파악을 하면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자, 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the miracle then 그렇다면 여기서 th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is the excuse 변명일 뿐이다. 자, 우리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에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Of those who are too raised to think. 너무 게을러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변명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기적이 내가 늘 얘기하는 거 빈칸 수록의 제일 원칙보다 빈칸에다 선택지 넣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야 되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뭐예요? 이 기적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에 있다? 우리의 여기 나오는 뭐 레이지라든지 또는 뭐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뭐 게으름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레이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 또는 모르는 게 있죠.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모른다. 모르는 것. 우리가 아직 잘 모르잖아. 자연법칙, 기술발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막 상대성 이론이 발견이 안 됐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다른 행성에 갔다 왔어.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정도의 기술이 있으면 상대성 이론 발전됐을 것 같긴 이미 발견됐을 것 같긴 하지만 다른 행성에 갔다 왔더니 뭐예요? 지구에 있었을 때보다 지구에서 1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40살이 갔다 와서 40살에 여기로 갔어. 그 지구에서 10년이 흘렀으니까 지구의 나이는 50살이죠? 근데 지구보다 10배 더 큰 행성이야. 그럼 이 사람은 41살이 돼서 이리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보는 거야? 와, 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기적이 아니라 이 논지에 따르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중력이 시간을 늦추게 한다라는 그 자연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인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글이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 그 예수님이 그때 보니까 그 특별한 무슨 이상한 그 효소 같은 거 쓰셨다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개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글에 나오는 지금 빈칸에 나오는 건 게으름이다,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게 바로 기적의 원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기적이 정말 신비로워서 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정답은 뭐가 하면 됩니까? 이런 게으름, 모르는 거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죠. 바로 나오죠. 무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렉서빌리티는 유연성,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죠. 엑셀런스는 탁월함. 어떻게 보면 엑셀런스는 반대되는 선지죠.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보는 거잖아. satisfaction, 만족 아니죠. exaggeration, 과장 절대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시즌 갖도록 합시다.